안녕하세요. 이제 중1에서 중2로 올라가는 학생들이 겨울방학 동안에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그 다음에 국어와 관련해서는 뭘 하면 좋을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제 중학교 1학년 생활을 어느 정도 1년 동안 경험을 해본 우리 중1 학생들, 이제 예비 중이죠. 시기적으로 보면 중1까지는 자유학년제라서 아이들이 학습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가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중2가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학습적인 면에서 본격적으로 머리가 트여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1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왜냐하면 중2부터는 시험을 보기 때문에 지필평가를 보고 또 수행평가의 점수도 굉장히 예민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2부터는 정말 성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또 그게 자존심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중1 학생들 이제 중2로 넘어가기 전 겨울방학 때 뭘 해야 하는지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중2 학생들은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책 읽기 량을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소설은 사실 도서관에서 내가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빌려서 볼 수 있고 그래요. 근데 물론 소설도 간간히 읽어주고, 근데 비문학 도서를 조금 약간 그 두께감이 있는 책을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한 책 중에서 나름 재미있었던 책을 몇 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이번에 우리 그 중1 학생들과 수업을 한 책, 이 책은 먼저 소설이에요. 시간을 건너는 집이라는 소설인데요. 원래 뭐 우리 타임루프라든지 그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든지 라는 설정은 굉장히 흔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이제 남학생, 여학생들 이렇게 중1에서 이제 중2 넘어가는 학생들하고 수업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다 재미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내가 현재를 살고 있지만 과거나 현재,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색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나름대로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이 책은 김하연 작가님이 쓰시고 특별한 서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잘 읽혀요.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나름 생각할 거리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회 문제가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는 책이라서 책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친구라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하지만 생각할 거리가 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 우리 아들이 책을 안 읽는다. 이 자식이 진짜 책을 안 읽는다. 그러면 요 소년이 그랬다 라는 책인데요. 이게 희곡이에요. 희곡, 연극 대본. 연극 대본은 우리가 접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얇고 외국 책을 번역한 책인데 이게 희곡, 연극 대본으로 되어 있어서 누구랑 같이 소리내서 읽으면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게 비행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네들이 어떤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진행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책을 만약에 부모님하고 같이 읽는다면, 조금 사이가 좋으시다면, 그래서 요거를 역할을 정해서 실감나게 읽으면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굉장히 얇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들이 자주 쓰는 욕설이나 비속어가 꽤 나와요. 그래서 현실감이 느껴지죠. 근데 또 나름대로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아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을 때 그 처벌이 과연 합당한가? 그 다음 이런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내 나이 또래에 이런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소설하고 이제 연극대본 희곡을 소개해 드렸다면, 이번에는 비문학,
이제 근데 비문학이라고 해서 또 너무 딱딱하면 아이들이 재미없어 해요. 근데 제가 좀 아이들하고 그나마 재미있게 했던 책은 이 책이에요. 이 소년이 그랬다는 사계절에서 나왔고요. 스테폰 안수, 톰 라이코스 원작, 희곡이고 이것도 다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들도 다 설명에다가 그 책 이름과 출판사를 올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은 이제 비문학 도서인데요. 경제문학 융합 콘서트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태지원이라는 작가분이 쓰셨고 꿈결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것도 실제로 제가 학생들과 수업을 했어요. 요거는 그 문학 작품 속에 경제 그 이론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예를 들면 왜 소나기가 그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첫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경제학 법칙이 있어요. 바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그래서 사람들이 첫사랑을 가장 못 잊어하는 이유가 바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즉 경험을 하면 할수록 그 효용이 떨어진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하게 허생전에 들어가 있는 어떤 경제학 법칙 등등. 그래서 아이들이 나름대로 재미있게 읽었고, 그 다음 기존의 문학작품을 읽은 친구라면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또 안 읽은 친구라도 앞에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 경제와 문학을 합친 책. 그 다음에는 법률과 관련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 그래서 이 책은 작가분이 김민철이라는 그 변호사님이세요. 변호사님이 쓰셨고, 그리고 뜨인돌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이 책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유명했던 판결들. 그래서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대부분 그 최순실한테 일을 맡겼다. 또 뭐 정확히는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탄핵이 됐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헌법에서 그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대의민주주의를 훼손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 조두순 사건이라든지 낙지살인 사건인데 피고인이 왜 무죄를 받았을까 등등. 그 다음에 뭐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왜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우리 그 이슈가 되었던 사회 문제들을 법률을 적용해서 쉽게 풀어줘서 아이들이 법률을 별로 안 좋아하던 학생들도 나름대로 재미있게 읽었어요. 자, 그래서 이 책 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워낙 이 책은 오래됐고 유명해요. 근데 정치, 법률, 그 다음에 경제, 아니구나. 이제 경제, 법률. 그러면은 철학을 반드시 저는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표지가, 이거는 제가 옛날 책을 가지고 있는데 요새는 다 전체적으로 빨갛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도덕을 위한 철학 통조림, 주니어 김영사에서 나왔고요. 김용규 작가가 쓴 책인데요. 매콤한 맛.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화두가 되는 다양한 그 어떤 갈등 상황 밑에 숨어져 있는 철학적 어떤 개념이나 이론들. 예를 들면 왜 우리 그 공리주의에 대해서 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철학적 밑바탕이 무엇인지 굉장히 그 아버지랑 딸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철학책의 기본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도덕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여기에 적용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아이들하고 겨울방학 때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1에서 중2 올라가는 친구들은 이렇게 독서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끈기 있게 읽어나가는 게, 특히 비문학 위주로
읽어나갔으면 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국어 개념들 있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울 국어 개념들을 조금 복습하고 예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